행정의 연속성을 내세우며 재선에 성공한 권익현 부안군수가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권 군수는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 동력이나 신산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법인 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이후 55%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520명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과 의료진의 실시간 공조로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병원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현장 의료 대응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박물관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3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내세우며 재선에 성공한 권익현 부안군수가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권 군수는 전북방송 특별대담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 동력이나 신산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정명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경쟁했던 후보들의 정책도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패한 사람들의 정책과 비전이 또 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서로 융합해서. 권 군수는 지난 임기 동안 밑그림을 그린 주된 사업으로 부안형 먹거리 종합 전략인 푸드플랜을 꼽았습니다. 또 변산면을 중심으로 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정책과 해상풍력 발전, 수소산업과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플랜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생산자가 제값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특히 산업부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안군은 내후년까지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 활용까지 가능한 집적화 조건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게 부안군의 설명입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해상풍력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를 수전에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면 수소는 생산 저장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가 필요할 때는 이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통해서 또 전기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국제적 휴양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중단기적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25년 조성 예정인 궁항 마리나항만과 함께 크루즈 기항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주변을 관광단지로 개발해 격포 권역을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 관광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궁항에 마리나 시설 약 1,000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격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한 1,200억 정도. 다음에 변산 해수욕장에 서해안 최고의 콘도를 짓겠다는 분이 나와서 한 2,000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려나가겠다는 게 권 군수가 제시한 하나의 돌파구입니다. 민선 8기 권익현 군정의 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헬로 이슈 토크 부안군수 편은 30일 밤 9시 5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법인 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이후 55%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택시 운송 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법인 택시 가동률은 2년 전 70에서 80%에서 코로나19 이후 50에서 55%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법인 택시 기사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520명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법인 택시 면허 대수가 2,800여 대인데 법인 택시 기사는 2,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운행하는 법인 택시 수가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월 90억 원이던 수익도 지난 5월 기준 65억 원으로 27%가량 감소했습니다.
소방관과 의료진의 실시간 공조로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1시 15분쯤 화장실에 가족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65살 김모 씨를 발견한 후 최근 도입한 스마트 의료 지도를 활용해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당시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소은 전문의와 화상통화를 이용해 심정지 환자 치료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만금 박물관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3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쯤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 박물관 공사장에서 64살 A씨가 3층 화장실 위에서 작업하다 2.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얼굴과 척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음주 측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30일 무면허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총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전주시 덕진구 사거리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씨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B씨 차량의 조수석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전직 경찰서장으로 올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후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여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지 오래고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배달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아예 음식을 시켜 먹지 않는 시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부대찌개 식당입니다. 9년째 같은 곳에서 영업 중인데 갈수록 음식점 운영이 버겁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손님이 크게 줄어든 데다 최근에는 식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식당의 부대찌개 1인분 가격은 만원, 음식 준비에 필요한 햄과 소시지, 파와 양파 등 식재료 준비에만 8,000원가량이 소요됩니다. 식당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부대찌개 1인분을 팔았을 경우 남는 순이익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해 초 부대찌개 가격을 기존 9,000원에서 만원으로 올렸지만 뾰족한 해법은 아닙니다. 햄 소시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 야채 가격도 많이 올리고 가격 대비 한 30%가 올렸는데 30%는 올릴 수 없고 한 10% 정도 올렸는데 그것도 손님한테 부담되고 그렇다고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그 뭐 저희로서는 아주 깝깝합니다. 지난 5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4%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치킨과 짜장면 등 39개 외식 품목 가격도 모두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외식 물가. 배달료 인상도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기존에 1,000원, 2,000원 하던 배달비가 많게는 5,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배달 대행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비용 자체가 올랐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개인 라이더들이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회사에 소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대보험이나 뭐 기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배달비가 거의 100%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5월 배달의 이용자 수는 전월 대비 10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치솟은 배달비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대신 방문 포장이나 밀키트 같은 간편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많이 올라서 많이 배달을 안 시키죠. 방문해서 먹는 게 대다수고요. 이제 바쁘고 그럴 적에는 포장은 100% 따지면 한 20% 정도 하죠. 와서 먹는 게 한 80% 정도 되고. 정부는 7월부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갈수록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푼의 배달비라도 아끼기 위한 소비자들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북 지역 법무보호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해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 지정 행사가 추진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6월 30일 아름다운 동행 제1호 후원의 집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받은 전북 지역 보호 대상자들의 지원을 위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 1호는 지난 2005년부터 18년간 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1억 원 이상 기부한 공단 자원봉사자 오상대 씨가 선정됐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으로 관심과 배려함으로 출소자들에 대한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웃과 동행하면서 같은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데 그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CMS 정기 후원 업체를 발굴하는 후원의 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도민들도 희망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동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민선 8기 이학수 시정 출범을 앞두고 정읍시장직 인수위원회가 80개 공약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풍요로운 민생경제를 포함한 5대 시정 방침에 따라 공약 사업을 확정하고 정읍시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인수위가 확정한 공약은 정읍시에서 토론회와 보고회를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확정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